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전 회사 동기로 만난 동갑 남편과 2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육아휴직을 이어가다 그냥 퇴사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냥저냥 늘 평범했어요. 모난 사람도 아니고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한 이유도 특출나지 않아서 성격도 잔잔하고 그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연년생 남배라 사실 자라면서 싸울까 걱정이 되었지만 두 아이들 모두 대학생이 되는 동안 서로 다툼 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줬어요. 키울 때도 제 아빠처럼 모난 구석 없이 둥글게 자라더니 공부도 그럭저럭 곧잘하고 특출 날일 없이 잘 크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천운이겠거니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에 적응하며 잘 사는 중이에요. 사실 이렇게 평범하고 평화로운 제 인생에 딱 하나 문제가 있긴 해요. 가정사 하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저도 말 못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결혼 초반에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안 좋아하셨어요. 별 핑계를 대며 절 괴롭히시기도 했고 온갖 잔소리, 저에 대한 싫은 소리도 볼 때마다 줄줄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결혼하면서 친정이랑 물리적 거리도 멀어지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친하게 잘 지내보고 싶기도 하고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고부 갈등도 다 내가 노력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제 노력과는 상관이 없었네요. 그래도 꾹꾹 눌러 담았어요. 또 시아버지는 대식 가셔서 음식을 엄청 많이 드셨어요. 입맛도 까다로운데 또 많이 드시느라 그 음식 해간다고 욕도 욕대로 먹고 일도 일대로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정말 아버님 마음에 들려고 정말 노력했죠. 하지만 결국 아버님이 절 욕하시다 저희 부모님까지 욕을 하셨어요. 너는 도대체 어떤 집안에서 자랐길래 결혼한 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 모양이냐. 너를 보면 너네 부모 수준이 보인다. 네 애들도 니같이 자랄 거면 그냥 고아원에 보내라 등등. 저는 그런 발언들에 도저히 못 참고 식탁을 뒤집어 엎고 반찬 그릇을 내던지며 나 이제 시댁 안 온다고 영 끊자고 소리쳤어요. 남편한테도 나랑 이혼하고 니네 엄마랑 아빠랑 살건 시댁 영 끊고 나랑 그냥 애들이랑 같이 살던 선택하라고 했죠. 형님은 아주 동서가 미쳤다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아주버님도 난리였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제 편을 들어주었고 큰딸은 어린 나이에도 알 건 알았는지 엄마 고생했다고 절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13년 만에 시가에 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연을 끊은 지 2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요. 저도 남편도 시댁 관련한 사람 전부 차단하고 이사까지 가느라 소식도 못 들었는데 뒤늦게 알게 되었죠. 형님이 남편 회사 아름아름 알아내고 연락처 알아내서 연락했더라고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남편과 연락되자마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장남이라는 놈이 아버지 돌아가시는 길에 자리도 안 지켜줄 수 있냐. 아무리 아버지가 네 아내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상주 노릇 한 번 안 할 수가 있냐고 엉엉 울며 남편을 패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제 아래 장례식 다 끝내고 어머님도 겨우 미움 드신다고 하시고요. 솔직히 좀 죄송하긴 했었죠. 그래도 10년을 넘게 모셔온 집안 어른이고 남편을 길러주신 분인데 마지막 가는 길 마중도 못했으니 아무리 제게 심하게 구셨어도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어쨌든 저로 인해 남편은 상주 노릇도 못했으니 형님이 돌아가시고 남편도 한참 울다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탓이 아니라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미울 수밖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저와 제 남편 얼굴을 흘낏 보시곤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어디서 이 집에 발을 들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다 쓰러지고 저희는 그냥 무릎 꿇고 남편은 빌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런 저희가 안쓰러웠는지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을 불러 술 한잔하며 그래도 너희가 너무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른이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2년을 전화 한 통을 안 하고 연락처를 차단할 수가 있냐고. 부모 자식 연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라 꾸중하셨고요. 솔직히 저는 할 말은 많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 말해서 뭐 하겠어요? 가장 힘든 건 남편일 테니 그저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형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진이 다 빠져서 바로 요 앞에 추석도 못 지내겠다고. 2년 동안 할 만큼 했으니 애들도 클 만큼 컸고 이제 시댁 들어와 살림을 돕고 어머님도 모시고 제사도 책임지고 맡으라 이야기하시더군요. 아버지 없으니 이제 남편이 장남이니 집안 제사 다 물려받고 저도 어머님 옆에서 배우라고 하던데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는 길에 이 장례식 발 한번 못 디디게 한 제가 죄인이죠. 억울했지만 네, 형님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멀쩡한 집 놔두고 저 혼자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낮에는 시댁에 있고 밤에는 집으로 가 남편 돌보고 하시라네요. 제가 가정부도 아니고 얼떨결에 두 집 살림을 다 책임지고 맡아야 하는데 솔직히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네, 어머님하고 아침 9시면 시댁으로 출발해 집안일에 요리에 하녀처럼 일을 하고 오후 6시에서 7시쯤 되면 집으로 가 집안 살림하고 남편 챙기고 남편은 초반엔 제 눈치 좀 보더니 시간 지나니 누구한테 세뇌가 된 건지 제가 이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더군요. 집안일만 이러면 솔직히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한 달 걸러 한 달 꼴로 있는 집안 제사는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제사 있는 날에는 어머님이 일주일 전부터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이건 다시 저건 다시 이런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 음식 하나하나 얼마나 깐깐하신지. 그것도 명절 제사, 시아버지 제사, 시아버지 형님 제사, 시아버지 부모님 제사, 시아버지 조부모님 제사, 무슨 제사, 또 누구 제사. 1년 반 정도 이 생활을 하면 매일같이 큰 상 2개를 그득 채울 제사를 10대께는 지내고 나니 온몸이 상한구석이 없고 정신도 온전하지가 않더군요. 특히 시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는 상을 3개를 겹쳐 꼬박 이틀을 밤새 음식 준비를 했어요. 전 살면서 전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네요. 심지어 어머님은 남편을 꼬드겨 장남을 상주 노릇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제사상 앞에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셨죠. 어쩌겠어요. 시키면 해야지. 그렇게 제사상 앞에서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10여 분 동안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랬네요. 무튼 그 외에도 여러 제사를 챙겼죠. 심지어 남편도 우리 집 이렇게 제사 많은 줄 처음 알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종갓집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았어요. 몸 성할 날 없이 시녀 종년처럼 죄인처럼 시어머니 구박을 들으며 살림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 오늘은 시아버지 제사라며 퇴근한 남편을 여느 제사 때처럼 집으로 부르고 형님과 아주버님까지 집으로 불렀어요. 물론 제사 준비는 제가 전부 다 했고요. 작년만큼 거창한 준비는 아니었지만 그에 걸맞는 제사를 준비했죠. 겨우 저희 가족이 지내는 제사에 아버님도 안 계신데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늘 의문이었지만 어머님은 돌아가신 아버님 배 고른다고 제사상이라도 부러지게 차려야지. 죽기 전 며느리 밥상도 못 받고 가는 길 아들 손 한 번 못 잡았는데 하시며 눈물을 훔치시기에 그냥 입 다물었죠. 여느 때처럼 제사가 이어가고 어머님은 또 저보고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하시더군요. 전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내 잘못이겠거니 내가 나빴겠거니 하고 술 한잔 따르고 빌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가는 길 아들 손 한번 못 잡게 죄송해요. 이기적인 며느리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에 불이 나게 빌면서 멍하게 병풍을 바라보는데 순간 병풍이 덜컹이며 벽에 그림자가 일렁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헛것을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고 멍청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귀신인가 싶었어요. 진짜 시아버지 귀신이 제가 미워 찾아왔나 싶어 일어나 병풍 쪽으로 다가가려는데
어머님이 절 막더라고요. 제사 중에 어디 못 배운 티를 내냐면서요.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병풍 뒤로 걸음을 옮겼어요. 형님과 아주버님, 어머님 모두 절 붙잡고 말리는 게 이상해 애써 뿌리치고 병풍을 밀어내는 순간 병풍 뒤에서 시아버지가 전 하나를 손에 쥐고 멍하게 절 보시더라고요. 저는 귀신인가 싶어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남편도 같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놀라 몸을 덜덜 떨고 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헛기침을 하며 부엌으로 넘어가셨고 어머님은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주섬주섬 병풍 뒤에서 걸어 나오셨고요. 그때 눈치챘죠. 아, 놔두고 장난친 거구나. 순간 지난 시간 동안 제사로 힘들었고 집안일에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나 눈물이 차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 살아난 거예요? 이런 멍청한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고요. 뚝뚝 떨어지는 눈물에 어이가 없어 실수를 내뱉으며 거실 한가운데서 한참 눈물을 뚝뚝 떨구며 흐흐흐 하고 웃었어요. 진짜 미친년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물었죠. 나 가지고 논 거 맞냐고. 어머님은 그제서야 아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네가 우리 집에 아예 안 올 거 아니냐고. 어차피 다 늙어 오늘 내일 하는 양반 미리 상 좀 챙겨주고 숙이고 들어왔으면 어련히 좋았겠냐고 대려 성질을 내시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냥 상 앞에 자리 잡고 앉아 이것저것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이래서 억센 며느리는 별로라고 고분고분하게 참하게 있으면 좀 좋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다 거짓말이었네요. 장남 손 한 번 못 잡고 울면서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 때깔 좋게 얼굴로 조기 찢어 잡수시고 남편이라 알아 누우신 어머님은 제게 삿대질을 하며 네가 어련히 알아 잘했으면 좋았을까 하시고 다 제 탓이라며 아버지 불쌍해서 자기 죽는다는 형님은 부엌에서 제 눈치 보고 계시네요.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던 저는 아버님이 숨어 계시던 병풍을 발로 차 넘어뜨리곤 밥상을 엎으며 미친년 마냥 소리를 질렀어요. 죽은 척까지 해대면서 나 골리니까 좋냐 이 미친년 놈들아? 니들이 사람이야? 아까거리며 엉엉 울면서 악을 지르니 어머님이 제 뺨을 내려치시더군요. 전 어머님 어깨를 밀쳐 쓰러뜨리곤 아버님이 드시던 조기를 주워와 어머니 뺨을 같이 쳤습니다. 어머님은 눈을 크게 트시며 뒷목 잡으시며 자리를 주저앉으셨고 형님은 그대로 제 머리채 쥐어 뜯으시길래 저도 같이 형님 머리채 잡고 잡히는 머리털 다 뽑아버렸죠. 손에 기다란 머리카락을 주렁주렁 잡고 구워둔 전을 다 주워 담아 시아버지에게 던지며 다 처먹으라고 걸씬 들린 미친놈아 하고 또 소리를 질렀네요. 상황 파악 안 되는 건지 멍하게 서있던 남편을 보고 산 사람도 죽여서 나 괴롭히는 니네 가족이랑 나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한 뒤 깽판 한 번 더 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척까지 하면서 절 괴롭히고 싶었던 건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싶더라고요. 정말 학을 뗐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편은 미안하다고 빌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시댁이랑은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저번에도 제 이야기에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고 이번엔 자기 집에 그렇게 당했으니 정신 차렸겠죠. 그래도 제 편 들어줘서 고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아버지지만 죽은 척까지 해가면서 절 괴롭힐 줄은 몰랐다고. 누나도 엄마도 다 정 떨어져서 얼굴 보기 싫다네요. 자기 피부치도 정 털려 얼굴 보기 힘든데 저는 오죽할까요? 이제 다시는 시댁 인갈들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더러운 경험했네요. 거의 2년간 되도 않은 이름의 제사와 두 집 집안일 하느라 망가진 몸은 어떻게 해도 완전히 회복은 안 되겠지만 한동안 푹 쉬며 몸조리나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